안녕하십니까,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 552강은요 중소사업자 관련 세금 절약 가이드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를 내용 발췌해서 우리 안세제기재로 이번 7월 25일 87일자 쓰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세제기 저널이죠. 그리고 이게 이번 주 7월 27일자 부가세 신고 오늘 5월 7월 20일 끝나는 날이고 이제 휴가철에 들어가는 날인데 이게 이제 65페이지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쭉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한 30가지 항목은 제가 그동안 강의하던 어떤 쟁점들이 쭉 써 있는 거 있어서 제가 강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업자들은 이제 이렇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해서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데 복식부의 오른쪽에 이제 매출이 들어가는 것이고 전자매출을 보통 끊죠. 이 왼쪽에 이제 매입원가, 전자매입원가,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고 인건비는 주요 근로소득이고 이제 실적급 베이스는 사업소득을 하기도 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이제 각종 업무 비용을 쓰고 그걸 뺀 나머지가 소득인데 이거 소득인데 이 소득은 바로 다른 이제 근로소득이나 금연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 신고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한 사이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한번 신규 법인 설립 단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사업자를 생각할 때는 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걸 선택해야 돼요. 앞으로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할 때는 법인으로 많이 하죠. 왜냐하면 법인이 외부에 말하기도 좋고 또 제안을 하고 어떤 매출을 일으키기에도 좋습니다. 법인은 이제 개인과 달리 개인은 이제 그 1년 동안의 소득이 6%부터 45%까지 그냥 한꺼번에 적용돼서 들어가는데 법인은 이제 그 사업주의 인건비를 뺀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2억까지가 또 10%만 적용하고 2억 초과에 대해서 20% 적용하는데 그것이 이제 구간이 앞으로 5억까지 늘어난다는 얘기가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웬만큼 5억 정도 이익 창출하면 굉장히 성공한 사업자들이어서 법인으로 하더라도 그 별로 이중과세가 안 돼요. 왜냐하면 5억까지 10% 했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법인세 배당할 때 세액공제 11%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중과세가 빠지는 것이죠. 그다음 20일 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이 사업을 아주 작은 간이과세를 할 것이냐 일반과세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요. 간이과세는 작년도 매출액이 연 8천만 원 이하에는 간이과세라고 해가지고 그 일반과세자들은 매출액의 10% 빼기 매입액의 10%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계산하는데 간이과세자들은 이제 매출 곱하기 10%는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빼기 여기다 평균 이익률 이런 걸 곱하니까 이익률이 이제 15% 제조업부터 일반 40%까지 되니까 이제 이익률이 50% 미만 쪽이라서 이 매입 원가가 50%까지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비교적 작게 4개 해주는 것이 간이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일반과세 전업종이 이제 일반 전문직 사업자들은 무조건 일반과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조 광업 같은 경우도 큰 사업자들은 다 일반과세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어떤 개인이 사업자한테 명의돼야 하면 명의돼야 한 그 개인은 이 전체 세금에 대해서 다 책임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다음 이제 그 실제 사업주가 잘못됐을 때 채무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명의되는 절대 금지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임차할 때는 이제 임차 일 확정을 일자를 받아야만 자기가 그 임차 계약서가 진실로 입증이 된다 그런 얘기고 취득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항상 받아야 된다 매입원가로서 그런 얘기죠. 중소기업 창업 조세 혜택이 꽤 있다. 청년 창업자 5년 동안 중소기업은 감면이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업이 잘 되다 보면 법인 전환할 때 이제 이 포괄 양수도 개념으로 전환시키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이렇게 중에서 매출부터 먼저 물론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지만 제조하고 가공하는 것이지만 매출이 중요하다. 매출에서 누락을 하면은 이 과소시효과세 20% 내지 40% 하고 그 가산금 5년 동안 11% 이렇게 하면 거의 90%가 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 추징금이 나온다. 그렇게 돼서 매출은 철저히 잘 관리해서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반영하지 못하면 부세청의 이 온라인 기록 전산망에 의해서 다 추출이 돼가지고 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출시 영세율 적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포량수 이거는 면세월이다. 그 다음에 음식점에 대해서는 조그만 봉사료를 따로 이렇게 이제 원칙 이수로 과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 원가에 대해서 수익량에서 발급을 해야 되고 매입세 공제 10% 받는다. 또 첫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을 잘 확인해서 진실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되고 쌍방간에 수익량을 주고받기를 해야 되고 수익량을 제때 적용 주고받기 해야지 매입세 공제가 되고 또 나의 매출 수익도 제대로 반영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매입자 입장에서 볼 때 상대방 매출자가 수익량을 끊어주지 않으면 매입자가 수익량을 끊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폐를 활용해서 전자 수익량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신용카드의 매입으로도 매입세 공제가 된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으면 되고 농산물에 대해서 구입한 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럼 내가 어떤 데 매출을 했는데 매출을 받지 못하면 매출 부가세 10%에 대한 대손세 공제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재활용 폐지한 매입세 공제도 되고 일반에서 전화할 때 전자 매입세 공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총 매출액에서 이제 이거 매입원가 인건비 빼고 이렇게 각종 비용 뺀 나머지 이건 이제 소득인데 이거에 대해서 각종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제 금융소득 합산과세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2천만 원 초과는 합산과세해야 되고 장부기장할 때 세금 절약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기장 가능 여부 또 기장에 대해서 내가 그냥 추계 과세 가능하냐 아니면 단순 이제 간편장부를 할 수 있냐 복식부간이 그 세 가지 단계의 그 매출액 구분 기준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증빙을 확실히 입수해야만 입증이 된다 그런 얘기고 각종 적정 의미는 비치해라 복식부 기장 유지에 의해서 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이제 사업 초기 결손금은 당연히 공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잘 기장을 해야만 그 결손도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원천 이제 각종 소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매출은 자기의 소득